라디오 정보 매거진 정보 중계탑. 지구촌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정보와 지구촌 이모저모를 정리해드리는 본격 라디오 정보 매거진 정보 중계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될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식중독균 등에 오염된 식품을 먹고 숨진 사람이 연간 3,000명에 달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770억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모는 자동차 때문에 안전 문제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전 세계 나무의 수가 3조 그루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터넷과 미디어에 최근 범람하는 건강식품 섭취 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낮에 잠시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잠시 슬픈 감정이 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이 더 밝아지는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엘니뇨가 계속 발달하면서 현재로서는 관측 역사상 역대 두 번째 강력한 상태라고 호주 기상청이 밝힌 가운데 이번에 심상찮은 엘니뇨 때문에 상상 못할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백혈병을 앓은 인간의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화제의 뉴스로 2년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절도 행각까지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방송될 주요 지구촌 이모저모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정보의 창을 열어보는 정보세상, 오늘은 미국 50개 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50개 주 동전 속에 나타난 각 주의 특성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미국 50개 주 정보 콜로라도 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정보 와이드 시간.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경희 한의원의 한방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정보 상식과 건강, 지구촌 이모저모 살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에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고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3,000명에 달하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770억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 사법 관련 시민단체 전국정의협회 AAF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연간 4,800만 명이 여러 종류의 식중독에 걸린다면서 주요 사례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블루벨 아이스크림 리스테리아균 오염 사고와 18,000명이 감염된 포스터 팜치킨 살모넬라균 오염 사고, 그리고 33명이 숨진 옌센 농장의 칸탈루프 멜론 리스테리아균 오염 사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공장형 농장들이 가축의 항생제 등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이것이 결국 항생제 내성을 지닌 슈퍼버그의 출현을 증가시킨다면서 아울러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지하수와 농작물, 특히 시금치와 상추 같은 녹색 채소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회 데이비드 렉클리프 연구원은 오염된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이라면서 식품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주로 글루틴, 칼로리,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신경을 쓰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클리프 연구원은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연방정부 부처의 식품관리와 감독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생산업자들에 대해 가축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고 수시로 자사 제품의 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모는 자동차 때문에 안전문제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은 횡단보도에 가까워지자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속도를 낮췄고 안전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했습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게 길을 건넜지만 구글의 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세단이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다면 자율운행 차량은 브레이크를 덜 세게 밟아서 횡단보도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고 뒷차가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은 교통법규를 그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시험 중이던 차는 다른 차량이 완전히 멈춰서서 지나가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게 돼 있는 센서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차량이 구글의 로봇 차량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는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이 분야 연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UC 샌디에이고 디자인 랩의 책임자인 도널드 로먼은 진짜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너무 안전하다는 것이라며 문화에 따라 적당히 공격적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 인근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한 톰 소프론, 자율주행차는 항상 법을 따른다며 그것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 차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글 차량은 2009년 이후에 지난달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모두 16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가벼운 것이었고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차량이 자동 주행 속도 유지 장치나 자동 브레이크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과 기술의 조합은 여전히 불안전한 것입니다. 2012년 보험업계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알람을 울리거나 핸들 진동으로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오히려 사고율이 약간 높았다는 결과가 나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 보험의 안전 전문가인 빌 윈저는 알람 소리에 짜증이 난 운전자가 시스템을 아예 꺼버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차선을 바꾸려는 것인데 미리 신호를 주지 않으면 차는 알람을 울려대면서 실제 운전자의 행동과 그 행동을 잘못 해석하는 차 사이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자사 기자들이 구글의 차가 주거지역에서 잘못 주차된 차를 피하려고 방향을 갑자기 급히 바꾸거나 정지신호 앞에서 다른 차들이 안전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할 때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트는 등의 실수를 목격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나무의 수가 3조 그루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룬 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존의 일부 추산보다는 많습니다. 예일대학교 임학환경과학부의 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토머스 크라우서 박사를 제1저자로 하는 연구팀은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과학지 네이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사진과 국가별 그리고 지역별 산림 목록 등을 활용하고 지구 표면을 가로 세로 각 1km의 해상도로 나누고 나무 분포 밀도를 조사해서 슈퍼컴퓨터로 지구 표면에 있는 나무의 총수를 계산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15개 나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3조 그루는 이 지구인 1인당 422그루에 해당하는데 전에 나왔던 일부 추산은 그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구의 나무가 많은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이 시작된 후에 나무 수는 약 46%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크라우서 박사는 사람에게 세계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자릿수만 맞춰보라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며 내가 뭐라고 짐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가장 빽빽한 곳은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타이가였으며
그루 수로는 24%에 불과했으며 세계에서 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 세계 그루 수의 43%를 차지하는 열대림이었습니다. 온대림은 22%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나무를 베고 토지를 이용하며 산림을 관리함에 따라서 매년 150억 그루의 나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무의 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머무른 마지막 날 나와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 기간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쿠라소 박사는 우리는 이 행성에 있는 나무의 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였고 그에 따른 기후와 인간 보건에 대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이번 연구는 건강한 살림을 전 세계에서 복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터넷과 미디어에 최근 범람하는 건강식품 섭취 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건강식품 탐욕증 용어를 만든 스티븐 브래트먼 박사는 지나친 건강식 집착에 빠지면 영양실조와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1997년 처음으로 건강식품 탐욕증을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는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빠지게 되는 식이장애로 미덕을 가장한 질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품 탐욕증은 정신질환 진단과 통계 편람 오판에서도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위험성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열렬한 건강식 애호가로 건강식을 선전하던 조던 영건은 건강식품 탐욕증에 고통받다가 최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돌아간 유명한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뉴욕 음식 블로그에 건강식 정보를 올리고 금발의 채식주의자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출시해 유기농 음식만을 섭취하는 신봉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근은 해독 주스 만드는 법을 공유하는 등의 정보를 올려 10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떠오르는 건강식 애호가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식에 대한 극찬에도 연근은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월경에 멈추는 건강 이상을 겪었고 매번 계획하지 않은 것을 먹을 때 당황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걱정이 늘게 됐다고 합니다. 연근은 결국 자신의 제한된 건강식 식단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는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두려움이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점점 음식을 제한하게 되고 심지어 달걀을 공포 달걀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연근은 결국 오랜 치료 끝에 달걀과 생선 그리고 닭고기도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됐고 브랜드 이름도 균형 있는 금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쉽지 않은 변화였다며 이후에 몇몇 팬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TV방송인 캐리 암스트롱 역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식과 과일만 섭취했는데 기대했던 결과 대신 오히려 건강이 악화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강식품 탐욕증은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는 현대인들 속에서 사람을 외롭고 고립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건강식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스타그램에는 2,600만 개 유기농 음식 먹기 해시태그가 있고 음식 섭취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해주는 식단 어플리케이션 등이 앱스토어에 올라오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보중개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모저모 살펴드렸는데요. 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매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다양한 정보의 창을 열어보는 정보세상. 오늘은 미국 50개 주 정보 시간으로 콜로라도 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요 한 곡 전해드리는데 송골매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 줄기 빛 듣고 계속해서 바로 이어서 정보세상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정세와 뉴스, 그리고 학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re listening to Smart Broadcasting Network, SBN.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인데요. 콜로라도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ll be coming back to you. 유럽에 알프스 산맥이 있고 아시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면 북미 지역에는 로키 산맥이 있다. 로키 산맥은 저 북쪽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 남쪽 멕시코에 이르는 북미 대륙의 등뼈다. 콜로라도는 총 길이 4,500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산맥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로키 산맥은 미국을 동부와 서부로 분리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의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남으로 달려내려가는 로키 산맥의 수많은 봉우리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도 콜로라도에 있다. 콜로라도 엘버트 산 높이는 해발 4,400m다. 백두산 높이가 해발 2,750m쯤 된다고 하니 이 엘버트 산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산봉우리들마다 군데군데 만년설을 볼 수 있다. 이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곳곳에 수많은 호수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 탄생한 게 콜로라도다. 콜로라도 사람들은 로키 산맥의 수많은 봉우리들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게 했다. 험준한 로키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짜릿함에 한번 맛들리고 나면 어느새 겨울만 되면 스키를 타러 가려고 짐을 꾸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콜로라도주를 대표하는 운동 경기가 스키와 스노보드라는 말에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콜로라도 관광국 리디아 챙 공보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The state sports in Colorado are skiing and snowboarding. So a lot of those people they're well known in their sport. 콜로라도 주를 대표하는 운동 경기는 스키와 스노보드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 미국의 전설적인 스키 선수들이 콜로라도에서 배출됐습니다. 로키산이 콜로라도 사람들에게 준 혜택은 또 있다. 바로 온천이다. 세계 최대의 유황 온천도 콜로라도에 있다. 저 멀리 만년설을 바라보며 스키로 뻐근해진 몸을 무럭무럭 김이 나는 뜨끈한 온천에 담그노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산 골짜기를 한 발 한 발 천천히 건너라면 하얗고 보라색 예쁜 꽃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조용하고 수줍어도 보이는 꽃잎. 얼핏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꽃의 이름은 어울리지 않게 매발톱꽃이다. 꽃잎 뒤쪽으로 보이는 꿀주머니가 매 발톱처럼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매발톱꽃은 콜로라도주의 꽃이라고 콜로라도 관광국 리디아 챙 아시아 담당 공보관은 말한다. The state flower is the columbine. And it's not just any columbine. It happens to be the
Rocky Mountain columbine, which is found only at high elevations in the Rocky Mountain region. Our state flower 콜로라도주의 was 꽃은 actually chosen 매 by 발톱 children. 꽃입니다. 하지만 그냥 연희 매 발톱 꽃과는 달라요. 로키산 매 발톱 꽃이죠. 로키산 지역에서만 사는 꽃입니다. 매 발톱 꽃을 우리 콜로라도주를 대표하는 꽃으로 고른 건 사실 아이들이에요. 1899년의 일인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나무는 푸른 가뭄비 나무인데 이 역시 학생들이 선정했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Our state tree is the blue spruce. Again, the funny thing is that the blue spruce was also chosen by 푸른 children. 가뭄비 나무인데요. Yeah, 이 so, 푸른 가뭄비 it 나무도 was 콜로라도주의 interesting 학생들이 because 주를 대표하는 나무로 선정한 겁니다. Colorado school children 이 푸른 가뭄비 나무는 1862년에 처음 콜로라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은 가뭄비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뭇잎의 색깔이 짙은 녹색에서 햇빛을 받으면 푸르고 은빛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색깔이 바뀌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미디아친 콜로라도주 관광국 공보관은 콜로라도의 자랑거리로 비행 분야를 꼽는다. We also do a lot of aircraft parts. In Colorado, we have the Air Force Academy, and that is in Colorado Springs. So, yes, there's a very large 미국 history 공군 with 사관학교가 콜로라도에 airplanes and 있습니다. space 1950년대에 세워졌는데요. 원래는 콜로라도주의 주도인 덴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덴버 국제공항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공항이죠. 하늘에 관심이 많아서일까? 50개 주 가운데 UFO 미확인 비행 물체를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콜로라도주기도 하다. 네, 콜로라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콜로라도라고 하면 사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지난 1999년 4월 20일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면 16주년이 되네요. 예, 벌써 10년도 전의 일인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몇몇 장면은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2명의 남학생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학생들에게 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죠. 네. 예, 당시 학생 12명, 또 교사 1명이 죽고 20여 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폭발물까지 설치했는데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이 폭발물까지 터졌으면 사상자가 수백 명은 됐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저지른 2명의 학생은 결국 자살을 했죠. 네, 자살한 두 사람의 사체를 보니까 이 폭발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더구나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날로 4월 20일을 택한 게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죠. 네. 특히 이 콜럼바인 사건은요, 미국 사회의 그 학생들 간의 집단 따돌림, 괴롭힘, 또 폭력적인 음악이나 게임의 어떤 해양 문제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청소년이 벌인 최초의 대량 학살 사건이었고요.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의 원형처럼 여겨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아까 콜로라도주의 꽃이 컬럼바인, 매발톱 꽃이라고 했는데 그럼 컬럼바인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꽃 이름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콜로라도주의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콜로라도의 25센트 동전에는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과 컬러풀 콜로라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대로 콜로라도 동전에 로키산 국립공원이 새겨져 있는 건 당연할 테고요. 예, 콜로라도 관광부 리디아 칭 씨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Colorado State, it became a state, the 38th state, shortly before the ratification of the 100-year celebration. So we are kind of just known as the Centennial 네, State. 콜로라도는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1876년에 연방정부의 38번째 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니얼 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컬러풀 콜로라도, 우리 주의 구호입니다. 황야나 사막이 많은 이웃 주들과 비교하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산봉우리들의 빼곡히 차있는 나무들의 색감은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덴버는 콜로라도주의 주도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존 덴버는 원래 우리 콜로라도주 사람은 아닌데요. 덴버시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름을 바꾼 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콜로라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여러분의 방송, 내일의 행복을 함께하는 KBS. 오직 주님만 따라 7년을 하루같이 복음을 전해온 명성의 사람, 땅끝 복된 말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기쁨 가운데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려는 당신, 열방을 품에 안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향하는 당신의 이름은 복음의 증인 명성교회입니다. 피부가 걱정되세요? 당신의 소중한 피부, 믿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전문적인 사후관리, 17년 경력의 피부과, 17년 경력의 NYU 교수, 최고의 피부과 전문의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 깨끗한 피부, 이현수 피부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집을 살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리스트,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 최상의 투자 가치, 물론 수익성은 있어야겠지.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셀리세이지 팍의 대표 브랜드 지나 터. 한번 선택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201-461-2664 펠리세이지 팍의 대표 브랜드 지나 터. 이제 새로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정보 전문 방송 SBN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미주 전 지역에서 청취 가능한 SBN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mart Broadcasting Network SBN. 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메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낮에 잠시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낮잠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신장학회 연례 행사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이 평균 연령 61.4세 고혈압 환자
3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낮에 낮잠을 잘 경우에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마비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낮잠을 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혈압이 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낮잠을 잔 사람은 동맥과 심장 사이의 고혈압 위험이 낮아져서 심장마비 위험도 동시에 낮아졌습니다. 다만 나이와 성별, 체지방 지수와 흡연, 음주, 그리고 운동량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그리스 아테네의 심장 전문가 마놀리스 칼리스텔레이토스는 비록 낮잠을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혈압차는 크지는 않지만 과거 연구에서 혈압이 미미하게만 떨어져도 심혈관계통 질환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번 연구는 낮잠과 고혈압의 관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 낮잠을 자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같은 패턴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다름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낮잠을 자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을 더 많이 자는 것 자체가 우리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낮잠을 더 오래 잘수록 수축기 혈압의 수치가 낮아진다면서 그럼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먹는 약의 양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 to 5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상 근무를 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낮에 점심시간이 1시간 또는 어떤 데는 좀 더 45분, 30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식사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에 낮잠 30분이라든지 조금 안 된다면 덜 주무시더라도 잠깐의 눈을 붙이고 나는 것은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크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보중계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연도별 가요 탑10을 정보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노래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방 정보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1983년도에 가요 탑10에 10위를 한 윤신의 공부합시다 듣고 정보 상식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이 클릭 정보 아이디로 찾아뵙습니다. 정말 창문을 들고 바다가 생각하
열심히 공부하세.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한방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뉴저지 포틀리 경영안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면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갈수록 요즘은 그 면역의 중요성이 점차 의학적으로 그렇죠. 또 발견도 되고 예. 또 그렇게도 필요성을 갖고 느끼게 되는데요. 면역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아이와 연세가 들어가면서 좀 면역이 여기 떨어지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더라도 예. 노약자들은 따로 주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면역을 키우는 그런 우리의 뭐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또 면역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면역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면역은 우리가 강화시킨다는 것이 네. 그냥 무조건 면역력을 키우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면역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들, 네.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네. 그다음에 그 제1형 당뇨병, 네. 2형 당뇨병이 아니고 네.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아마 그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고. 그렇군요. 또 요즘 새롭게 부각되는 게 이제 통풍. 한국 사람들한테 꽤 있습니다. 통풍. 가우트라는 병이 있는데 그 통풍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너무 면역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막 거기에 너무 강한 약이라든지 무슨 뭐 건강식품 그렇죠.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예. 또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거보다는 이제 일상생활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예. 그러니까는 잠 충분히 주무시고, 네. 음식도 영양 고루고루 균형 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으시고. 쉽지가 않아요. 현대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 숨 쉬는 거. 이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코로 숨을 쉬면은 내 몸과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질병의 개념이 옛날에는 그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많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면역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균과 우리 면역력, 그러니까 내 몸에 이 면역이라는 것은 이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 말하면 경찰이나 군대에 관한 해당하는 건데, 그 면역하고 세균들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있어도 면역력이 그걸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질병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또 암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도 매일 우리 몸에 그 5천 개에서 한 50만 개까지도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면역 기능이 좀 그 밸런스 있게 잘 대처를 하면은 그게 완전히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암종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만날 피곤하고 또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여러 가지 그 언밸런스가 되는 경우에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면역이 없을 때, 많이 약하겠을 때도 암세포가 침투하기가 쉽다는 이야기겠군요. 그리고 면역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제 자가 그 면역 질환 같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너무 강해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고. 그럼 우리가 좀 내 신체에 면역이 적당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몸이 건강하고 기력이 넘치면은 가볍죠.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가볍죠. 그렇죠. 그런 몸이 느낌. 가볍죠. 가벼운 느낌이 바로 최상의 조건이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들면은 가장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의 그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방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고 생활에서는 이제 호흡과 음식과 마음가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깨져서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경우에는 이제 한방 치료, 침이라든지요, 한약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한방의 치료 방법은 바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 치료를 하면은 밤에는 잘 자지만 낮에는 졸리지 않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의 기혈을 조절하면서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면제도 아닌데 밤에는 잠을 잘 자고 낮에는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는 조절을 하는 거죠.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생활 아까도 밤낮의 주기에 적응해가지고 또 이 계절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기력이 많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땀은 약간 줄이고 안 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발산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나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활동을 해서 땀을 약간 내면서 몸은 약간 시원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차갑게 해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뭐 가을에는 가을대로 이제 이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폐 기능, 기관지 기능을 좀 케어를 해야죠. 아, 가을에는? 예. 여름에는 이제 심장 기능을 좀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이제 몸 깊숙한 부분을 좀 치료를 해야 되고, 봄에는 이제 소화 기능. 그래서 춘곤증이라는 게 음식만 먹으면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발생하는 기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간 소화 기능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한방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한방에는 그 중용의 미 항상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근데 잠을 참 요즘은 잘 못 자요. 현대에 올수록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전기가 발명이 된 이후로 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꼭 안방에 침대 가까이에 TV를 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TV 문화는 없어지고 스마트폰이 그 자리에 1대1로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인데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또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걸 오래 하면은 나쁜 자세로 오래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목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력 문제, 그 다음에 이 기운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약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그 면역이 약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그 기력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체질상에 따라서 이제 보약 같은 걸 또 이제 재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은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약도 조절 개념이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투명한 경제사회를 위해 뛰는 사람들, 회계사를 만나보자. 회계사가 조사하고 검증해서 내리는 판단은 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 신뢰와 정직함,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경제 흐름에 기여하는 회계사. 바로 김미애 공인회계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꼼꼼한 일 처리를 해드리는 김미애 공인회계사 718-353-6605. 젓가락으로는 죽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방망이로는 발을 썰 수 없습니다. 도구가 기술이 될 수 없습니다. 레이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피부 레이저는 피부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치료와 부작용이 없는 피부 시술은 전문적 지식과 의술이 있는 전문 피부과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피부과에서 이현수 피부과. 뭐 좋아하세요? 수경이의 참 깨끗한 아침은 참소주로부터. 오직 주님만 따라 7년을 하루같이 복음을 전해온 명성의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된 말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려는 당신, 열방을 품에 안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향하는 당신의 이름은 복음의 증인 명성교회입니다. 집을 살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리스트.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최상의 투자 가치. 물론 수익성은 있어야겠지.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펠리세이드 팍의 대표 브랜드 진아 터. 한번 선택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201-461-2664. 펠리세이드 팍의 대표 브랜드 진아 터.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여러분의 방송, 내일의 행복을 함께하는 KBS.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잠시 슬픈 감정이 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분이 더 밝아지는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교와 크로아티아 리예카 대학 공동 연구진이 평균 나이 23세 남녀 학생, 즉 나이가 19세에서 33세의 참가자 60명을 대상으로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이들이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리는지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에게 영화 보기 전 후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영화는 미국 영화 하치 이야기, 2009년도 작품으로 독스 스토리, 그리고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1997년 작품입니다. 두 영화 모두 슬픈 영화로 유명한데 하치 이야기는 매일 같은 시간 귀가하던 주인을 기다리던 개 하치가 급작스러운 주인의 죽음을 모르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매일 같은 곳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그렸으며 인생은 아름다워는 1930년대 말 파시즘이 당대를 지배하던 이탈리아에서 유대인에게 자행되던 강제 노역과 학살 상황을 그렸습니다. 조사 결과 참가자들 가운데 28명이 영화를 보는 도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화별로는 하치 이야기에서 60%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45%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장면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또 참가자들에게 영화가 끝난 뒤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화를 보기 전과 후에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화를 보는 도중 눈물을 보인 사람들은 영화가 끝난 직후에는 영화 보기 전보다 더 슬픈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슬픈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20분 정도 지나서면서 기분이 점차 회복됐으며 1시간쯤 뒤에는 영화를 보기 전보다 밝아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를 이끈 아스미르 그라카닌 틸버그 대학교 박사는 눈물을 보이는 등 슬픈 감정이 들면 이로 인해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참가자들 스스로 슬픈 기분을 날려버리려고 기분을 회복하도록 노력한 탓일지도 모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동기화 정서 최신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태평양 지역의 엘니뇨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관측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상태라고 이 호주 기상청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엘니뇨 감시 구역에 대한 주례 관측 결과 이 8월 말 기온이 1997년에서 98년 이래 처음으로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호주 기상청은 대기와 바다는 완전히 짝을 이뤄서 엘니뇨 현상을 서로 강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 사상 처음으로 3개가 한꺼번에 관측된 카테고리 4 태풍들도 바람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엘니뇨의 강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최고 등급은 카테고리 5입니다. 호주 기상청은 모델 예측 결과 엘니뇨가 앞으로 수개월은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내년 5월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IMO도 현재 엘니뇨는 1972년에서 73년과 1982년에서 83년 그리고 1997년에서 98년에 발생한 것과 함께 1950년대 이래 역대 4대의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금까지는 엘니뇨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지만 곧 다가올 여름철에 남부 인구 밀집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남태평양의 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같은 나라도 이미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해양 상황을 보면 내년은 더 더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상공을 순회하는 무역풍이 약화하기 시작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한 해의 겨울철에 호주 북동부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에서는 가뭄이, 동태평양 인접한 중남미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백혈병을 앓는 인간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독일 튜빙겐 대학 연구팀은 슈트르가르트 뮬하우젠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약 7,000년 전 이 백혈병, 백혈구에 이 발생한 암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백혈병 흔적을 가진 유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화제의 뉴스인데요. 2년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절도 행각까지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의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을 사용해서 치료받은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7월 9일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병원에서 지인인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안과 치료를 받는 등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에 103회에 걸쳐서 병원과 한의원 그리고 약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첫 진료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출하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보중계탑 이 시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매치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끝곡 준비했습니다. 네, K-팝 노래 준비했는데요. 로꼬의 그리고 유주의 노래 우연히 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워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